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책은 스타트업 성공 방정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고 나서 미래에셋 증권에서 약 10년 동안 기업 M&A, 기업 인수, 기업 투자 등의 업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 코리아라는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다가 최근에 매각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본인이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경험이나 시행착오들에 대한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있죠. 제가 이 책이 끌렸던 이유는 이 책의 저자가 운영한 스타트업이 실패하지 않았음에도 스타트업을 하지 말라라는 이런 저자의 조언이 솔직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돈이 있다면 스타트업 하지 말고 주식을 해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스타트업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저자의 스타트업이 실패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떤 열정과 끈기 때문이 아니라 운의 영향이 컸고 실패하지 않은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3년간 너무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과연 스타트업의 실상이 어떻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은 이 책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성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스타트업의 현실입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스타트업 창업가의 5년 생존율은 29% 수준이고 10년 생존율은 16% 수준이라고 합니다. 10명 중에서 1명 내지 2명 정도만 성공을 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를 한다는 얘기죠. 일단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본인이 가진 어떤 신용대출 같은 거를 다 끌어모아서 사업을 시작하지만 그래도 부족하죠. 그래서 투자 유치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좀 놀랐던 사실은 2019년 기준으로 투자를 해주는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은 단 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투자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투자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봤더니 2019년도 중앙일보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 소프트뱅크 벤처스 같은 대형 투자사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87곳의 스타트업 창업가 중에서 약 70% 수준이 스카이, 포항공대, 카이스트, 해외대 출신의 창업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 없으면 투자를 받는데도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어떤 사업을 성공시키기 전에 이 투자를 받는 단계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보니 많은 사업가들이 이 투자를 유치하는 것 자체를 이 사업의 성공으로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내가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어떤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시작일 뿐인 것이죠. 이런 투자 유치의 험난한 길을 넘어서 그 다음에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은 인재 확보와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 두 부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스타트업은 경험이 많은 경력직 인재를 요구하지만 사실상 경력직 인재를 유치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어떤 유능한 경력직이 힘들고 박봉이고 미래가 불투명한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똘똘한 신입사원을 뽑게 되는데 그 신입사원을 뽑아서 열심히 교육을 시켜놔도 그 스타트업을 발판 삼아서 다른 데로 이직하기가 일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재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럼 마케팅 부분은 어떨까요? 마케팅 부분은 사실 사업가 입장에서는 어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느낌입니다. 광고를 통해서 고객들을 모으더라도 이 사업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모집, 이탈, 그리고 또 신규 모집의 순환 사이클을 계속 겪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마케팅 비용이 계속 소모가 되는 거죠. 특히나 플랫폼이나 IT 사업이 그렇습니다. 쿠팡, 배달의 민족, 티몬 같은 경우에 매년 광고비로만 이 매출액의 17%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티몬 같은 경우에는 창업 10년 동안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이제 최근에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이후로 근 7년째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대신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요. 이들의 전략은 일단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를 계속 키워나가는 데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계속 마이너스가 나더라도요. 시장 장악이 곧 성장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하지만 옆에서 보면은 약간 좀 외줄타기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러한 적자들을 커버시켜줄 투자 자금이 유치가 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중간에 공중분해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런 기나긴 안정화 과정들이 사실상 창업자에게는 굉장히 피말리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저자는 스타트업을 하지 말라라고 권유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운명적인 계시에 의해서 스타트업을 하게 됐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구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자는 당신이 만약에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면 투자 유치를 받아서 사업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그 잉여금을 통해서 회사를 발전시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스타일란다의 김소희 대표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에서 옷을 사다가 팔아서 생긴 이익금을 바탕으로 회사의 규모를 점점 키워나가서 쇼핑몰을 만들고 투자나 대출금 없이 사업을 확장시키다가 로레알에 6천억이라는 금액에 매각했죠. 물론 이와 같은 사례들은 굉장히 신화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가급적이면 외줄타기식 사업을 하기보다는 잉여 수익금을 통해서 차근차근 성장시키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충성 고객이 필요합니다. 매니아층 확보가 필요한 거죠. 충성 고객을 만들기 위해선 필수품 위주의 사업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 빗대어서 설명하자면, 코로나가 심화돼서 외식업은 망하더라도 미용실은 가죠. 머리는 잘라야 되니까요. 이런 필수적인 사업을 하되 기존의 사업과 차별성을 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남성 전용 바버샵 같은 느낌으로요. 이런 식으로 차별성을 둘 때 나의 사업이 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자체적인 현금 흐름 생성, 그리고 매니아층 확보. 그 다음 말씀드릴 세 번째는 안전망 확보입니다. 안전망. 세상 어떤 도전이건 간에 뒤가 없는 전략은 위험합니다. 한 방에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주식 패가 망신, 사업 패가 망신, 이런 일들은 안전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인하다가 실패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내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직장과 병행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베이 창업자도 그랬고, 세계적인 안경 유통사인 와비파커의 경우에도 사업이 안정화 궤도에 들기 전까진 직장을 병행해서 사업체를 운영했었죠.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직장을 때려치고 전업 유튜버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뒤가 없는 전략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성공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요? 자, 세 번째는 스타트업 운영 전략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내가 만약 스타트업을 할 거라면 가급적 공동 창업자와 같이 하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혼자서는 기획, 운영, 홍보, 개발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창업을 하게 될 때 비록 나의 지분은 조금 낮아지게 되지만 사업의 성공 확률은 훨씬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사업함으로써 겪게 되는 그런 시행착오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각 공동 창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재밌는 점 중에 하나가 실패한 사업가의 특징이 1인 사업가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1인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공동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보다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혼자서 1,000억을 버는 상상을 하면서 사업을 하다가 망하느니 차라리 10명이서 100억을 버는 상상을 하는 게 훨씬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 배달의 민족 아시잖아요. 거기에 김봉진 대표와 경영진들이 이 회사를 매각할 때 가지고 있었던 지분은 13% 수준밖에 안 되었다라고 하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스타트업이 가진 어려움 중에 하나인 인재 유치 관련해서는 스톡 옵션으로 인재를 유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이 인재 유치를 하기 위해서 스톡 옵션을 부여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의 지분이 낮아지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의 결과는 사업가가 바라는 인재가 스타트업에 올 이유가 전혀 없죠. 요즘은 취업난이 심각하더라도 열정페이가 먹히는 시대가 아니죠. 그리고 사실상 열정페이를 감수할 만한 도전적인 인재라면 스타트업에 들어가기보다는 본인이 창업을 하겠죠. 뭐하러 스타트업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선 인재가 좋아할 만한 보상을 제안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이외에도 이 책에는 투자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회사 가치평가에 대한 내용,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전문적이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양민호 작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정보가 정말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 저자가 만든 프리랜서 코리아라는 플랫폼은 불과 지난달에 에드워즈 컴퍼니에 매각했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과연 얼마에 매각했을까? 이게 사실 가장 궁금했는데 이 금액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에드워즈 컴퍼니를 찾아봤더니 이 회사의 작년 매출액이 40억 정도고 당기 순이익이 900만 원 정도였던 걸로 봐서 아마 프리랜서 코리아도 높은 금액에 매각되진 않았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더라고요.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이제 추정해보면 저자의 이 플랫폼 사업은 어떤 성공과 실패의 중간 지점쯤에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더 와닿기도 하고요. 사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빌 게이츠한테 조언을 듣는 것보다 성공한 중소기업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듣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잖아요. 훨씬 생생하고. 그래서 좀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업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